안녕하십니까. 소마시네마. 말이 또 급해가지고. 소마시네마 막리뷰. 오늘 밤 지금 새벽 1시쯤 됐는데 오늘 밤에 10월 12일 시사회 당첨이 됐어요. 그래서 CGV 용산에서 지금 포스터 나와 있는 블루자이언트를 보고 왔습니다. 애니메이션이죠. 블루자이언트를 사실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작품입니다. 이 작품의 원작 만화를 읽었고 재즈 OST도 그 일본판을 CD를 구해서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좀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이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그 애니메이션 자체에 좀 흥미를 별로 못 느끼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데 이 블루자이언트는 소재도 재즈라고 하는 음악을 소재로 하고 있는 아마 일본에서만 가능한 그런 식의 이제 애니메이션이죠. 성인 그러니까 약간 청소년층 이상 12세 관람가인데 나 본격 음악 재즈 애니메이션이고 더구나 극장판으로만 발매가 됐습니다. 이 작품은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출판이 돼서 총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. 원작자는 이스시카 시니츠라고 하는 작가입니다. 블루자이언트라고 하는 작품이 원작이고, 그다음에 세 파트로 나눠져서 현재는 어, 지금 유럽 편하고 이제 제목이 좀 달라요. 이제 유럽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편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연재 중인 것은 이 주인공인 미야모토 다이 색소폰 주자죠. 미야모토 다이가 유럽에서 연주자 생활을 하다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상황에서 연재 중인 상태입니다. 자, 상당히 잘 만든 그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 재즈 바보가 등장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일본만 하면 이제 뭐 유도 바보라든가 뭐 야구 바보라든가 그러니까 되게 한 가지 믿음에 이렇게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주인공이 이제 주인공으로 돼서 그가 이제 만나는 세계인데 되게 세부 묘사라든가 이런 게 재즈 팬들이라면 되게 좋아할 만한 그 묘사들이 잘 들어 있어서 상당히 전문가만으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인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재즈를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음악 팬은 아니지만 열광적인 팬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재즈의 세계를 매력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에요. 기본적으로 재즈는 그 뭐야 남북 전쟁 이후에 그 미국의 그 흑인 아프로 아메리칸들이 버려진 군악대 그 악기들을 가지고서 만들었다고 하죠. 그 연주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재즈화 되었다고 하고요. 2, 30년대 이미 뭐 일본 영화 중에도 뭐 야구 저기 뭐야 스윙걸즈 같은 작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한때 20세기 초반에 그 한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빅밴드 재즈라든가 이런 식의 재즈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이미 재즈 그 완성대가 파리 유럽의 파리 그 2차 대전 시기를 거치면서 장르로서의 유행 시기는 이제 그 대중적인 인기의 시대는 좀 지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여전히 이제 소수의 열광적인 매니아들이 있고요. 사실 국내에서는 재즈의 인기가 특히 좀 더 없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본은 그래도 열광적인 재즈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서 이런 배경 속에서 재즈 이례적으로 재즈 만화가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 수 있겠습니다. 일단 되게 신선한 접근이 돋보이는 작품인데요. 블루자이언트의 일단 구성원 지금 이 작품의 경우에는 이 극장판의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2월에 개봉이 되었고요. 올해 2023년도 2월에 개봉이 됐고 아마 국내에서는 지금 10월 홍콩 같은 등에서 이미 개봉을 한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10월에 지금 10월 18일에 개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음악 영화이니만큼 돌비 애트모스 개봉을 좀 흥행 포인트로 삼았고요. 실제로 음악도 상당히 좋습니다. 이 블루자이언트의 이 당연히 원작이 있는 만화이기 때문에 어, 원작이 있는 만화이기 때문에 이 원작의 일부 그러니까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화고 이 주인공인 미야모토 다이가 그의 이제 일종의 파트너로 이제 밴드를 구성하는 거죠. 재즈 밴드를 구성을 하고 그의 파트너로서 역시 같은 나이에 18세의 사와베 유키노리라고 하는 역시 천재 피아니스트.
그다음에 이 미야모토 다이의 센다이 출신이 미야모토 다이가 그 원래 동급생인 초급자 드러머 타마다 순지와 함께 어, 재스라고 재스라고 하는, 그러니까 재즈의 원래 이름이죠. 재즈라고 하는 이름의 그 재스라고 하는 그 밴드를 만들어서 일본 최고의 무대, 이 극 중에서 최고의 무대인 소우블루라고 하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이야기까지입니다. 그 안에 이제 이야기들이 구성되어 있는데, 원작 만화에서는 한그 3권에서 일부의 3권에서 10권까지 정도의 내용입니다. 상당히 그 극장판이고요. 그 재즈 뮤지션, 재즈 음악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니만큼 그 재즈 음악의 요소가 매우 중요한데, 사실은 120분에 가까운 러닝타임, 약 119분 56, 1시간 59분 24초의 상영 시간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, 그런 좀 그 음악 자체만 살리는 것을 지루하게 여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음악적 요소를 매우 강조하고 사실 그 음악적 요소의 매력을 거의 올인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음악만 계속 나오는 건 아닌데, 원작에서 나오는 기본적 틀의 흐름들을 잘 살리고,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고, 제가 좀 놀랬던 거는, 원작 만화에서는 항상 한 권이 끝나면 이 주인공인 미야마토 나이가 이제 사실은 이제 아직 뭐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점점 커가는 거대한 뮤지션,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서두에서 나온 것처럼 난 세계 최고의 뮤지션, 재즈 뮤지션이 되겠다고 하는, 재즈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실현시킨다라는 일종의 그 성장 이야기거든요. 그 성장 이야기가 다 지나고 이제 그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미야모토 마이가 만났던 스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이 기억을, 추억을 마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어요. 이 만화책 자체가. 근데 그 부분들을 다 또 이야기의 플롯에 잘 녹여가지고 중간중간에 미야모토 다이를 추억했던,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시점상으로 본 영화는 그 이 만화 자체가 결국은 이제 미야모토 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대한 뮤지션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, 말 그대로 제목처럼 블루 자이언트인 거죠. 됐다는 걸 전제로 하고, 그 이 사람이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읊어본다고 전체 회상에 한다고 하는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의 요소들을 또 그 원작의 팬들이 동의할 정도로 잘 녹여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갔더라고요. 이 작품의 연출자는 그 다치카와 유주라고 하는 분이고,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탐정 코난 흑철의 어영이라고 하는 작품을 연출한 사람인데, 이 사람이 지금 모브 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3편 정도 애니메이션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 블루 자이언트도 만들었다고 합니다.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작 3권부터 10권까지인데요. 사실 앞부분에서는 이 센다이 출신의 원래 고등학교에 별다른 큰 꿈을 가지고 앉으셨던 미야모토 나이라는 친구가 일종의 재즈에 큰 감동을 받게 되면서 앞부분에서 이제 센다이의 자기 혼자 이 센다이의 강가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색소폰을 혼자 스스로 자습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을 거치고, 우연히 영화 속에도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유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6개월간 레슨을 받는 정도의 하고 그 다음에 도쿄로 떠나는 내용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원한 만화에서는, 이 극장판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앞부분의 영화의 오프닝 크레디트에 이제 그런 다이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의 구조를 갖다가 끌어내고, 이제 영화 연주 장면 등을 통해서 회상씬을 넣으면서 이제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좀 집어넣으면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 현실적인 현실감이라고 하는 게 역시 또 일본 애니메이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세 사람, 이 세 인물, 이 세 명이 트리오로 일종의 밴드를 구성해 간다는 이야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완성된 구조인 거고요. 그리고 각각의 이제 세 명의 인물들의 밸런스도 잘 맞추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전체 블루 자이언트라고 하는 이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미야모토 다이라고 하는 엄연한 이 색소폰 주자, 솔리스트로서 뛰어난 주자가 있습니다만, 이 영화에서만큼은 세 명의 이 동갑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에게 각각의 스토리를 부여를 하면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구조입니다.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매력적인 건 역시 이 작품이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굉장한 에너지의 라이브 연주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.
근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이제 음악적 요소인데 만화에서는 어디까지나 이제 상상으로 미야모토 다이가 되게 주인공이 세게 불고 굉장히 뛰어난 연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화적 연출을 통해서 이제 막 관객의 이제 뭐 굳은 표정이라든가 이런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. 그 보여주는 것이 실현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배경에 깔려져 있는 음악이 되게 중요할 건데 그 음악을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 작곡자이자 연주자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 히로미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있어요. 히로미가 음악을 모두 OST 음악을 작곡하고 그 연주를 해 나가면서 어, 일종의 재즈 피아니스트 이 우에하라 히로미라고 하는 분이 요 분이에요. 국내에서는 김동률 씨랑 그 버클리 음대에서 만나서 친해진 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스탠리 클락의 그 밴드 음반에 참여를 하면서 그래미상을 또 받기도 했던 사람이거든요. 이제 그 밴드 멤버 중에 한 명으로. 그래서 이제 역량이 뛰어나고 상당히 인기도 많은 인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도쿄 올림픽 때 이 자기가 연주를 하기도 했고요. 우에하라 히로미라고 하는 분이죠.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국내에서도 지명도가 있는 아티스트로서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이 거의 이제 OST에 나오는 상상 속에 있었던 영화 속에서는 이제 언급되었던 뭐 곡들을 작곡을 했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게 연출되어 있고요. 영화의 작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앞부분은 조금 기대보다 별로인데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. 앞 장면에서는. 그리고 이제 이 연주 장면에서는 이 질감이라든가 연주 장면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주에 이 보면 약간 위화감이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실제로 조금 앞부분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좀 전 느껴졌었는데 2D의 이제 이런 장면에다가 2D 장면에다가 이제 이 3D 장면이 약간 이제 이걸 카메라 워크가 되게 중요하고 이 감독 자체가 이 카메라 워크를 무척 중시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3D 장면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이제 공연장의 모습을 담아내는 건데 영화에서 크게 이제 콘서트 장면이 한 세 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세 번인가 네 번인가요? 그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재즈라고 하는 팀이 이제 연주를 하면서 작은 클럽에서 공연을 하는 장면. 그다음에 재즈 그 지역에 있는 재즈 축제에 초청받아서 공연하는 장면. 그다음에 있구나. 이 주인공 피아니스트인 그 예, 친구 캐릭터 이름이 네, 이분인데 이 캐릭터 사와베 유키노리가 해외 뮤지션의 그 초청 그 펑크난 피아니스트를 메꿔주기 위해서 이제 그 뭐야 코튼 클럽에서 코튼 영화에서 더 코튼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상 그 모델이라든가 이런 모델링이 다 더 코튼 클럽이라 실제로 하고 있는 유명 그 뉴욕에도 있지만 일본에도 있어요. 그 코튼 클럽을 에서 연주를 하는 장면.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이 재스가 그 소울블루라고 불리는 이 궁극의 이 재즈 뮤지션의 꿈의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장면까지 해서 총 4번의 공연 시퀀스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때마다 이제 한 곡 정도씩 연주가 되고요. 마지막에 앵콜 공연에서 한 번 더 연주가 되거든요. 근데 약간 이 부분에서 각색이 좀 들어갑니다. 실제로는 이 원작의 일부에서 제스가 이그 이 두 명의 듀오 공연만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약간 이 사업의 경우에 큰 부상을 입기 때문에 그 실제로 공연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이 상상 속의 날개를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 사하베가 연주하는 장면까지 좀 집어넣고 그래서 약간 조금 변형을 좀 썼습니다. 그래서 각색이 좀 들어간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영화가 각색이 좀 들어갔다고 해서 큰 뭐 반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영화는 아닌데 이 연주 장면에서의 그 에너지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살아있는 게 이 영화의 무엇보다 최고의 매력이고요. 무엇보다 이 재즈라는 음악들은 이제 우리가 이 한 영화 속의 주인공들도 아저씨들도 등장을 하고 뭐 등장인물도 보면 다 위스키의 언더락스를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만 뭐 미즈를 해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그런 좀 약간 아저씨적인 음악이거든요.
근데 이 영화 이 원작 자체가 매력적인 게 부분이 뭐냐면 마치 락스타들 같아요. 이 10대의 천재 뮤지션들.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이 블루 자이언트의 주인공인 미야모토 다이라고 하는 친구 자체가 센다이의 촌뜨기 이 10대 소년이란 말이에요. 18살. 이쪽 되는 친구들이고 이들이 그 재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좀 고루해 보이는 음악을 하는 그 멤버들 속에서 자기가 오히려 열정적인 음악이다. 이 재즈라고 하는 것을 왜 미야모토 다이라고 하는 친구의 영화 속의 대사에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열정적인 음악이기 때문에 단다는 거고 제목도 이 블루 자이언트란 말 자체가 영화의 대사에도 역시 후반부에 언급이 됩니다만 이 둘 다 못해 완전히 파랗게 새빨게 아주 고온으로 타고 있을 때 거대한 그 열광의 모습이거든요.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콘서트 장면에서 이제 이 모습을 마치 그 블루 자이언트의 모습, 푸른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으로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장면들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. 영화에서 그 음악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거, 마치 라이브 공연장처럼 보여 있는 장면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. 그건 아무래도 이제 이 영화가 결과적으로 그 상당히 그 사실적인 그 리서치 위에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. 뭐 우리가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뭐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들이 갖고 있는 사실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개성들을 잘 보여주는데 보면 구글 맵을 보면요. 네, 아까 뛰어났는데 또 지금 못 찾고 앉아 있네요. 구글 맵에 보면 아까 블루노트 도쿄라고 하는 공간이 이렇게 실제로 있어요. 여기서 이제 보면 영화 속에서도 이런 장면들을 그대로 모델링해서 영화에서 소울블루라고 나옵니다만 이 블루노트의 풍경들을 그대로 묘사하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재즈 뮤지션이라면 써보고 싶은 무대인 거죠. 이 블루노트라고 하는 무대. 그리고 코튼 클럽이라고 하는 무대도 역시 일본에 있단 말입니다. 도쿄에. 그래서 이 코튼 클럽도 이 사하베가 연주하는 장면에 이렇게 모사가 되고 있습니다. 그 모습이 뭐 더 코튼이라는 제목으로. 그래서 이런 모델링 같은 것들이 아마 실질적으로 잘 보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이 지금 보이고 있는 테이크 2라고 하는 공연장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. 네, 테이크 2. 네, 그건 없어 보이는데 아마 그래도 다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합니다. 네. 자, 블루 자이언트, 네.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극장에서 보는 때의 감동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. 이렇게 막 크게 원래 미야모토 다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세게 부는 걸로 이제 영화에서 해요. 그러니까 그 모든 진념을 뽑아내는 거죠.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에서도 이 그 색소폰을 갖다가 끝까지 불고 숨을 헉헉거리는데 이 영화에서도 항상 그런 준비 자세하고 끝나고 연주하자마자 헉헉거리는 그러니까 정말 땀을 뻘뻘뻘 흘리는 그런 에너지를 넘치는 모습을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. 일본인들이 좀 약간 좀 그런 걸 좋아하는데 뭐든지 이제 진심을 다하는 그런 남자. 그런 것들을 되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표상이 이제 이 미야모토 다이라고 하는 인물인 거죠. 그래서 이 세 명의 멤버들이 이 마지막에 이제 꿈의 무대에 오르는 것까지의 이야기가 이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완성도고 무엇보다도 음악적인 부분들이 매우 뛰어난 음악 영화라서 일반 뭐 애니메이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 역시도 이 작품을 보면서 충분히 즐겁게 감상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국내 특성상 이 작품이 아마 이게 청소년용으로 적합한 애니메이션은 좀 아니고, 그래서 재즈라는 음악도 국내에서는 일본보다는 훨씬 더 소구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흥행해 보일 만한 부분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또 뭐 위플래시 같은 의외의 사례들도 있으니까, 이 음악을 진짜 즐긴다는 개념으로 보자면 사운드가 빵빵하게 나오는 곳에 가서 제대로 음악을 즐겨주면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속에서 이제 약간 또 이
일부는 좀 극적인 드라마 같은 것들이 좀 들어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매우 흥미롭게 볼 수 있을 만한 작품이니까 한 번씩은 좀 찾아서 보실 수 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. 되게 추천드리고요. 저도 보고 나서 이제 바로 새벽에 이걸 녹음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되게 즐겁게 감상한 작품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이 재즈의 세계에 간만에 빠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블루 자이언트를 만나시면서요. 이상 뭐 제 나름대로 또 간단한 그냥 감상 인상 비평이죠. 블루 자이언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. 이상입니다. 10월 18일 개봉합니다.